안녕하세요. AI 덕후입니다. 이번에 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번에 제가 AI와 소매 수요 예측이라는 주제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제 책을 검색해 보셔도 네이버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현재 교보문고를 비롯한 17개 판매처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어떻게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지 이번 편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책을 출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출판사를 찾아본 건 아니었습니다. 올해 1월 말에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북스 AI 문고 팀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요. 제가 석사 과정에서 작성했던 빅데이터 기반 식스시그마 방법론의 유효성 분석 DXSS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을 보고 연락을 주신 것이었는데요. 해당 논문의 주제가 AI 문고가 지향하는 방향과 맞기 때문에 관련 논문 주제를 심화해 책을 집필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논문이라는 것이 학술지에 게재되고 나면 누가 읽고 있는지 저자가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몇 년 전에 작성했던 논문을 출판사에서 찾아보고 그것을 계기로 책까지 써보지 않겠냐고 연락을 주신 거니까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제가 과거 LG 디스플레이에 재직하면서 실제 회사에서 사용했던 데이터 기반 식스시그마 방법론과 관련된 연구였습니다. 논문을 작성할 당시에는 회사 내부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고 논문을 발표했지만 지금은 제가 해당 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장해서 상업적인 책으로 출간하는 것은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출간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시에는 책 출간 제안을 거절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과 해외 학술지 논문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까지 쓸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이번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책을 써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계속 연구해온 분야가 바로 AI 기반 수요 예측이었고 실제 업무에서도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에서 장기 수요 예측 컨설턴트로 시스템 개발과 예측 정확도 개선 업무를 프로젝트로 진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식스시그마 연구를 책으로 만드는 것보다 제가 지금 가장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AI와 수요 예측을 주제로 책을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에 커뮤니케이션 북스에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식스시그마 관련 책은 어렵지만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AI 기반 수요 예측을 주제로 책을 낼 수는 없을까요? 라고 제안을 했고 출판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습니다. 수요 예측이라는 분야가 당시 AI 문고에서 아직 다뤄지지 않은 주제라서 출간해도 좋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AI와 소매 수요 예측이라는 책 출간을 위한 기획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책 출간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저도 책을 처음 써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출판 과정 자체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과정은 생각보다 명확했습니다. 먼저 출판사에 집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책 제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서문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전체 책을 어떤 목차로 구성할 것인지 정리해서 출판사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처음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조금 더 길었었는데 출판사와 협의하면서 최종적으로 AI와 소매 수요 예측이라는 간결한 제목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10개의 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수요 예측이 왜 필요한지,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 부서 등 기본적인 개념부터 예측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박사과정에서 해외 저널과 학위 논문에서 개발한 수요 예측 프레임워크까지 모든 내용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1장 수요 예측과 공급망 관리부터 시작해서 소매 수요 예측의 문제, 수요 패턴과 간헐 수요, 전통적인 예측 방법,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반 예측 모델, 클러스터링과 시계열 임베딩,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는 제가 연구했던 AI 기반 수요 예측 프레임워크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집필 계획서가 확정되고 나면 출판사에서 전자계약서를 보내줍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본격적인 집필이 시작됩니다. 전체 책 출간 절차로 출판 제안, 집필 계획서, 출판사와 기획 협의, 출판 계약, 원고 작성, 원고 제출, 교정 편집, 저자 최종 확인,
출간,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중 하나가 출판 비용과 계약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출판을 위해 제가 출판사에 지불한 비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출판사가 책의 기획부터 편집, 제작, 출판, 유통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책이 실제로 판매되면 저자가 판매량에 따라 인세를 받는 기획 출판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책을 출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꼭 자신의 책을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자비 출판이나 독립 출판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일반 서점에서 판매되는 상업 출판을 목표로 하신다면 저는 먼저 출판사가 출판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기획 출판에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 일은 원고를 작성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책 출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출판사가 부담했는데 출판사가 제작과 유통을 담당한 뒤 판매된 책에 대해서 제가 인세를 받는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즉 책을 내기 위해 제가 돈을 낸 것이 아니라 제 원고의 출판 가능성을 출판사가 판단하고 투자해서 책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출판사와 출판 방식에 따라 계약 조건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에 저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지, 인세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저작권과 출판권은 어떻게 설정되는지 등을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책은 어떻게 썼을까요? 제가 처음 책을 쓰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책 한 권을 도대체 얼마나 써야 할까요? AI 문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300쪽, 400쪽짜리 책과는 조금 다릅니다. 약 120페이지 분량으로 하나의 AI 주제를 독자가 비교적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문과 10개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집필 포맷에 맞춰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원고 작성 분량이 적다고 해도 막상 써보니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논문을 여러 번 작성해봤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 자체는 익숙했지만 논문과 책은 글을 쓰는 방식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논문에서는 연구 방법과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책에서는 처음 접하는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리마, 랜덤 포레스트, XGBoost, LSTM, 트랜스포머 같은 알고리즘을 단순히 수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실제 수요 예측에서 왜 필요한가 라는 관점에서 풀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AI 알고리즘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실제 기업에서 수요 예측을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담으려고 했습니다. 논문이 책을 쓰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직장인 대학원과 논문 작성 경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논문을 작성해보면 자료를 조사하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논리를 구성하고 출처를 확인하면서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책도 결국 이 과정과 상당 부분 연결됩니다. 특히 이번 책은 제가 박사과정에서 연구했던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공부해서 쓴 것이 아니라 제가 연구했던 지식을 일반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서 논문을 작성했던 경험이 이번 책을 완성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첫 번째 책은 AI와 소매 수요 예측입니다.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기업에서는 앞으로 특정 상품이 얼마나 판매될지를 계속 예측해야 합니다. 너무 적게 준비하면 결품이 발생해서 판매 기회를 잃게 되고 반대로 너무 많이 준비하면 재고 비용과 폐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오랫동안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 수요를 예측해왔고 최근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트랜스포머 기반 시계열 모델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하면서 느꼈던 중요한 점은 가장 좋은 AI 모델 하나를 찾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품마다 수요 패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품은 매주 안정적으로 판매되고 또 다른 상품은 몇 주 동안 하나도 팔리지 않다가 갑자기 대량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단순히 AI 모델을 소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요 패턴을 분석하고 상품을 그룹화한 다음 각각의 특성에 맞는 예측 전략을 설계하는 방법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추가했는데요. 제가 삼성전자에서 수요 예측 컨설턴트로 첫 IT 프로젝트를 할 때 어려웠던 점은 국내 대부분 코딩을 위한 개발 서적은 입문이나 초급 교재가 대부분으로 책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입문자들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IT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만한 코드가 나와 있는 중고급 교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해외의 경우에는 아마존 같은 대형 서적들을 보면 코딩 부분에서 중고급 교재도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현업에 계신 분들이 IT 프로젝트에서 쓸만한 코드와 개념적으로 참고할 만한 책을 국내에서 만들어보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AI 문고는 굉장히 컴팩트한 문고 형태이기 때문에 책 안에 수십 페이지의 파이썬 코드를 넣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GitHub 저장소를 만들어서 실습 코드를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책은 이론만 단순히 읽고 끝나는 책이라기보다 수요 예측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실제 코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원고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에는 출판사의 교정과 편집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정 부분을 다시 제가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을 주고받은 다음 최종적으로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8월 24일 날짜로 AI와 소매 수요 예측이 정식으로 출간됐고, 출간일 며칠 전부터 이미 교보문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했고, 국내 대부분 대형 서점들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컴퓨터로 작성하던 원고가 실제 ISBN을 가진 책이 되고 제 이름이 저자로 들어가고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에서 판매되는 것을 보니까 느낌이 상당히 묘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제가 느낀 것은 처음부터 작가가 되려고 준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석사나 박사 연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출판사로부터 출간 제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 커뮤니케이션 북스 홈페이지에서 역으로 출간 제의를 출판사 쪽에 제안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구독자분들도 구독자님들의 첫 책을 출간하시는 감동을 느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학위와 논문은 취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책 출간도 그 사례 중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AI와 소매 수요 예측이라는 첫 책을 출간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책 출간을 한번 해보고 싶은 직장인 분들이나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책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석 박사님들께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이나 AI 기반 시계열 분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나 교보문고에서 AI와 소매 수요 예측을 검색해 보시면 제 책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AI 기술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공부하고 연구하고 경험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덕후였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